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테이블 토크 첫 번째 구독자 모임 환대와 우정의 가능성 일부 토크 Q&A 진행을 맡은 테이블 토크 에디터 최성욱입니다. 먼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테이블 토크는 사회혁신가 인터뷰와 사회혁신 모델 사례를 전달하는 뉴스레터입니다. 일부러 좀 편안한 분위기 내려고 앉아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괜찮죠? 네. 괜히 서 있으면 좀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아서.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구독자분들은 저희 어떤 분들일까, 또 원하는 콘텐츠는 무엇일까 궁금했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다시 한번 너무 반갑고요. 또 추운 날에 또 눈길에 사실 그냥 집에 가고 싶은데 또 와주셔가지고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환영합니다. 네, 행사는 9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편안한 분위기로 기획한 행사이니까 저희 발표자분들 발표하실 때도 편하게 뭐 화장실 갔다 오셔도 되고 음식 드셔도 되고 또 주변 분들한테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소소하게 대화 편하게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화장실은 문 밖에 위치하고 있고요. 기타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스태프에게 저희 스태프 한번 손들어 주시겠어요? 네, 저희 스태프분들에게 얘기해 주시면 불편한 사항 같은 것들이 있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차별 없는 공간을 만드는 방법과 태도를 주제로 3명의 스피커분을 모셨습니다. 소개를 드리면은 중간에 있는 문기원님, 죄송해요, 제가 장표를 안 남겼네요. 죄송합니다. 네, 문기원님은 라이브러리 TT섬이 문을 열기까지의 저자입니다. 라이브러리 TT섬은 도서문화재단 씨앗에서 운영하는 12-19세 청소년 중심의 공공도서관입니다. 누구나 자유로운 쉼과 다양한 경험이 가능한 일상 속 여행 공간입니다. 네, 문기원님 잠깐 목례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문기원님. 네. 네, 그리고 박수빈님 제 쪽에 좌측에 계십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박수빈님은 계단 푸셔 클럽의 공동 대표입니다. 계단 정보를 수집하는 클럽 활동과 이 정보를 직접 등록하고 조회할 수 있는 계단 정복 지도를 통해 어디에서 만날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커뮤니티입니다. 네, 이따가 발표 들어볼 거고요. 강다영님, 네, 이쪽에 계십니다. 네. 강다영님은 성공회 용산 나눔의 집에서 이주인권 활동가로 일하고 계십니다. 성공회 용산 나눔의 집은 사회적 소수자 생활인권센터로 혐오와 차별이 없는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를 꿈꾸며 현재는 미등록 이주민의 체류권과 성소수자의 주거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3분 발표 일부에서 들어볼 예정이고요. 일단 문기원님의 얘기를 먼저 들어보려고 합니다. 발표는 앉은 자리에서 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 포인터로 장표를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네, 평소 노래방에서 하시던 대로. 이렇게 제 양쪽에 계속 계시면서 네, 제가 네, 말을 네. 하면 되는 거군요. 네, 맞아요. 네. 네. 중간중간에 좀 이렇게 토크로 껴드셔도 취임새. 네,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받은 문기원이라고 합니다. 테이블 토크를 구독하시는 분들은 아마 보셨을 수도 있는데 얼마 전에 저 인터뷰하러 와주셨어요. 그래서 좀 그런 만남을 계기로 오늘도 초대를 받았고요. 편안하고 친근하게 이야기 나누는 자리라고 하셔서 왔고 강조하신 것처럼 편안해지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들려드릴 이야기는 라이브러리 TT섬에 대한 것이고요. 와보신 분들도 있고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가볍게 소개를 드리자면 라이브러리 TT섬은 도서관입니다. 라이브러리여서요. 네, 도서관 하면 떠올리시는 그런 이미지, 기억하시는 어떤 경험이 다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공원이랑 같이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공원과 도서관의 공통점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신가요? 마침 양쪽에 계신. 공원과 도서관 공공시설인가요? 모두 무료다. 네. 사실 어떤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되게 정답처럼 거창하게 적어와 봤어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공간입니다. 어떤 자격을 증명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고 뭐 임의로 정한 조건으로 그 오는 분들을 구분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입장료나 공간 이용료를 내지도 않고요. 또 생각해보면 공원이나 도서관에 가는 이유는 아주 다양합니다. 뭔가 목적이 있어서 갈 수도 있고요. 그냥 갈 수도 있고요. 또 각자 원하는 것을 원하는 만큼 하면서 머물 수 있는 곳이라는 공통점도 있는데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콘텐츠를 접할 수도 있고 또 뭔가를 먹을 수도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생각해보면 이런 공간이 많이 떠오르지 않을 거예요. 이제 공원이나 도서관 말고는 이런 곳이 있나 싶을 정도로 공공도서관은 사실 모두에게 열린 공간, 괄호 열고 열려야 하는 괄호 닫고 공간이고요. 좀 기본적으로 차별이 없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좀 고민했던 건 과연 그 모두에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을까라는 지점이었는데요. 아무래도 비청소년 중심으로 좀 운영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좀 주요하게 고려해야 할 이용자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TT섬은 그래서 청소년 중심 공공도서관을 좀 만들어서 운영을 해보자라는 실험으로 시작이 된 것이고요. 여기서 청소년 중심이라고 하면 일단 공공도서관이기 때문에 누구나 편하게 와서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기 위해 노력을 하지만 그 중심에 좀 더 청소년을 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실 누구나 환대하고 존중하는 공간이 되어야겠지만 특히나 좀 더 적극적으로 청소년을 고려를 해보자라는 시작이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기획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고민과 노력들을 했는지를 공유드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기획 같은 경우에는 한 3가지 정도를 가져와 봤어요. 첫 번째는 청소년에게 다가가려고 좀 노력을 했습니다. 일단 물리적으로도 언덕에 있거나 이제 대중교통으로 찾아가기 불편한 것보다는 평소에 지나다니는 길목에 있으면 아무래도 오기 편하지 않을까 싶었고, 그래서 지금 TT섬은 저희 초중고등학교 9개가 모여있는 그 동네에 또 지하철역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또 하나 시도한 건 전용 공간인데요. 이게 아무리 저희가 청소년 중심의 공간입니다라고 좀 선언을 하더라도 여기 오는 사람들이 또 익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청소년들 중에 또 그 기존의 공간들에서 되게 비청소년의 눈치를 보면서 좀 이용한 경험이 많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또래와 있는 공간을 더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느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전용 공간에서 자기다운 모습, 자기를 좀 더 드러내도 된다라고 느끼고 나면 이제 TT섬 어디서든지 그럴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TT섬의 절반 정도를 청소년 전용 공간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또 태도의 측면에서 좀 신경을 썼던 건데 청소년도 동등한 주체로 함께 기획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냥 성인이 청소년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시혜적으로 만든 공간이지 않기를 바랐고, 그래서 비청소년들끼리만 얘기를 나누면 또 청소년의 욕구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역 청소년들과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컨셉을 잡아갔습니다. 두 번째로 가져왔던 키워드는 할 수 있는 것부터 장벽 낮추기인데요. 저희가 공간을 설계할 때 그 조물주 위에 건물주님께서 그 화장실 공사를 거의 허락해주지 않으셨었어요. 구멍이 많이 난다고. 근데 저희는 화장실이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 칸
안에 있는 그런 형태의 화장실이 또 이용하기 편하니까 그런 화장실도 일부 만들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주신 분이 있었고, 이제 저는 그러면 이왕 그렇게 된 거 그 화장실을 성중립 화장실로 만들면 어떨지를 좀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들마다 또 모두에게 익숙했던 개념이었던 건 아니지만 TT섬에는 다양한 화장실이 있으니 충분히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정도의 마음이 좀 모아졌고요. 그래서 성중립 화장실도 만들고, 또 기존 화장실은 굉장히 협소했기 때문에 성중립이면서 또 다른 곳에서 뭐 장애인 화장실, 가족 화장실로도 불리는 개념을 포함한 모두의 화장실을 같이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웹사이트를 이제 저희가 준비하면서 기획자와 운영자들이 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 회원 가입을 할 때도 좀 그런 장벽을 낮출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웹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해보시면 성별을 기입하는 란을 없앴고, 그리고 청소년의 경우 뭐 학교는 좀 선택적으로 적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본인 명의 휴대폰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보호자 인증을 또 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 이동통신사를 통한 휴대폰 본인 인증이 아니라 휴대폰 번호로 좀 인증하는 방식을 선택해서 이제 웹사이트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뭐 다 설명드리진 않았지만 이런 사례들이 저희가 기획을 할 때 처음부터 목표로 잡고 시작했던 건 아니었고, 이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이건 조금 이렇게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좀 진행되었던 부분들입니다. 세 번째로는 유연한 태도를 다짐하자는 것이었고요. 사실 저희가 해본 적이 없는 프로젝트고 확신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환대와 존중도 하고 싶지만 그걸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한 경험치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했던 건 잘 모르니까 우린 일단 해보고 해보면서 배우자는 것이었고요. 저희가 TT섬에서 이용자를 용자라고 부르고 운영자를 영자라고 불러요. 근데 너무 귀여워요. 네, 이게 공식 명칭이에요. 공식 명칭. 처음으로 반응하실 정도로 정말 귀여운가 보네요. 이게 제가 그런 호칭을 쓴 이유가, 그냥 왜 운영자 하면 너무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관계처럼 느껴질 수 있어서 조금 더 이용자와 운영자가 이제 영자와 용자가 되어서 함께 TT섬을 만들어 가자라는 마음으로 사용을 시작했고요. 이게 저희가 처음에 공간을 다 채워놓으면 바뀔 여지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용자들과 영자들이 같이 채워갈 수 있도록 초반에는 좀 많이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기획할 때 좀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들을 운영하면서 잘 지키는 게 또 굉장히 관건인데요. 운영하면서 그러면 어떤 노력들을 할까 했을 때, 일단 첫 번째로는 저희가 운영자분들이 이용자들을 항상 거의 만나고 계세요. 그러니까 보통 사무실에, 물론 사무실이 있는데요. 평소에 문을 여는 시간에는 사무실에 잘 안 계시고 TT섬에서 머물면서 좀 시간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안내 데스크에서 근무하시기도 하고 그냥 배회하시기도 하고요. 뭐 그냥 노트북을 펴고 어딘가에 자리 잡고 앉아서 용자들을 만나서 뭐 인사하고 안부를 묻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용자가 필요로 하거나 궁금해하는 게 있으면 별로 답을 주진 않고요. 같이 찾아볼까? 이거 같이 해볼까? 그러게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우연히 대화 주제를 잘 발견하면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렇게 뭔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활동으로 어떤 목적으로 이용자를 만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일상의 시간에 이용자들과 같이 좀 부대끼면서 환대하고 알아가고 그리고 또 관계를 쌓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는 매일 관찰하고 기록하고 회고하시는데요. 사실 그 한 명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잖아요. 이게 옆에서 감탄하고 계신데 쉽지 않죠. 맞아요. 매일 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데, 이게 그 TT섬에 오는 용자들은 사실 뭐 저희도 그렇지만 오늘 흥미로워하는 것과 내일 하고 싶은 게 다르고요. 그리고 뭐 오후 오전이 다를 수도 있는 것처럼, 그리고 항상 막 매일같이 오는 용자들도 있지만 또 오늘 처음 온 용자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용자들이 되게 공을 들여서 또 에너지를 들여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게다가 TT섬이 4개 층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열심히 만든다고 막 구석구석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서 TT섬에서 일어나는 장면들을 영자들이 다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 5일 중에 하루는 TT섬 운영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고, TT섬이 문은 4일 동안도 이제 문 열기 전에 1시간은 모여서 다 같이 뭐 전날 운영을 하면서 고민됐던 것들 아니면 좀 발견한 것들, 다른 영자들의 생각이 궁금했던 것들을 최대한 공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도 시간이 늘 부족한데요. 그래도 네,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또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콘텐츠로 말을 건다라고 적어놨는데, 이제 이런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들이 결국 용자들에게서 전해져야, 용자들로부터 전해져야 그게 TT섬의 문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 저희 테이블 토크에도 사진으로 소개가 됐던 그 매니페스토라고 저희가 문구로 정리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콘텐츠로 용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건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영자들이 대부분 직접 콘텐츠를 만들고 진행을 하시고요. 이제 좀 외부에서 물론 전문가가 오실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직접 용자들과 소통하면서 상호작용하면서 이제 반응도 살피고 또 바꿔서 다시 시도해보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뭐 기획하고 운영할 때 이런 노력합니다, 뭐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굉장히 매우 많이 아직 부족하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는 걸 좀 걱정했을 때 저희 섭외 연락 주신 승현 매니저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차별이나 뭐 접근성 이런 게 저희의 주요한 키워드는 아니더라도 그렇지 않은 공간에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게 또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되게 다양한 온도, 속도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아직 부족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부딪히면서 만나가면서 알아가자라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를 개개별로 만나면서 이렇게 배워가려는 것이 저희의 가장 중요한 공감대이고요. 아마 그런 생각 덕분에 좀 오늘 이렇게 들려드릴 수 있었던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원래 막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이에요. 그냥 우리대로 하면 되지, 뭐 누군가는 뭐 보겠지 이렇게 했었는데 궁금하시는 분들이 좀 있고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비교적 최근에 좀 알리는 작업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맥락으로 지금 여기 소개되어 있는 책도 나왔고요. 그런 맥락으로 저도 이 자리에 오늘 나왔고요. 네, 사실 이 책도 TT섬처럼 좀 진행 중인 느낌이라 완벽하진 않아요.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오늘도 시간 관계상 잘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들, 그리고 제가 사진을 하나도 안 가져왔듯이 이제 또 그런 사진들 궁금하시면 근처 도서관에서 빌려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소개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사실 기회가 되시면 TT섬에 오셔서 용자로 오셔서 직접 경험해보시면서 다채로운 제안과 피드백을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이 제한이 올라오네요. 네, 저희가 이제 공용 공간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일부 전용 공간이 있지만 좀 오셔서 같이 저희가 정말로 차별 없는 공간, 모두를 환대하고 존중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리라 좀 믿어 의심치 않고요. 또 저희가 재단에서 하는 다른 프로젝트들도 있어요. 뭐 피치마켓이랑 같이 하는 라이브러리 피치라고 좀 느린 학습자 중심의 공간도 있고, 뭐 두루 책방 같이 온라인에 공개되어 있는 콘텐츠도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또 저희 재단 웹사이트 가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반에 좀 말씀을 못 드렸는데 혹시나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저에게 또 주시고 싶은 피드백, 이건 좀 뭐 이런 게 있으시다면 얘기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자연스럽게 제 이메일도 끼워 넣었으니까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피드백 해주실 부분 있으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또 이 정도로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시간 관계상 세 분 발표 다 끝난 이후에 한꺼번에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으로 박수빈님 얘기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계단부적 클럽의 박수빈입니다. 저도 뭔가 이렇게 등장이 아니라 이렇게 앉아있다가 마이크를 넘겨받는 발표는 뭐 발표를 많이 하진 않았지만 처음인 것 같은데 또 색다른 또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서 네,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오늘 주제는 뜻밖의 계단을 일상에서 마주하기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데요. 저희가 계단부셔 클럽이라는 이름에서 좀 느껴지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저희의 서비스 그리고 커뮤니티 공간에서 좀 전달을 드리고 있는지 오늘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 이제 소개를 좀 드리고 사실 공간이라고 하면은 물리적인 공간을 먼저 좀 떠올릴 수 있는데 저희는 앱 서비스를 만들고 이 앱 서비스를 위한 클럽 활동이라는 커뮤니티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어떤 앱 서비스 자체도 서비스 공간으로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클럽 활동이라는 커뮤니티 공간으로서도 저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같이 나누고 싶어서 네,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 저는 이제 계단부셔 클럽의 공동대표로 있고요. 저기 지금 앉아 계신 남자분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이대호 님이 같이 공동대표로 네, 계신 팀입니다. 네, 저는 이제 제품 경험을 기획하는 PM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여러분 쓰시는 스마트폰의 이제 앱들 보통 기획하는 직무를 보통 PM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PM으로 일을 하고 있고 30년 정도 이제 휠체어를 탄 사람이고 네, 분당에서 살고 있고 10년 차 직장인입니다. 사실 이 행복나눔 재단하고 관련이 있는 계열사에서 대기업에서 일을 좀 했었는데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게 좀 되게 감회가 새로운 기분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스타트업 모바일 프로덕트 매니저를 4년 정도 했고 계단부셔 클럽 공동대표를 3년 클럽을 오늘 이 모임 전에 알고 계셨던 분들 혹시 계신가요? 와, 이게 제가 이런 강연을 가끔 가면은 사실 많이 모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활동한 지 얼마 안 되기도 했는데 오늘 너무 많이 알아주셔서 좀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네, 저희는 뭐 올해 좀 소개가 됐었는데 장애인의 날에 이제 이런 활동을 하는 커뮤니티가 있다라는 소개를 좀 받았었고 그래서 저희 팀이 정확히 무슨 일을 하냐면 계단부셔 클럽이라는 팀에서는 앱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계단 정보라는 이름으로 어떤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어요. 이 계단 정보는 기존의 접근성이 좋다 나쁘다라기보다 좀 더 정확한 계단 정보, 접근성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를 데이터화해서 모으고 있고요. 이걸 모으기 위한 활동으로 클럽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만든 그 수집한 계단 정보로 계단 정복 지도라는 지도 앱을 만들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클럽 활동이라고 하는 그 오프라인에서 그 2시간 정도 여러분들과 모여가지고 계단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을 해요. 이 활동을 한 160번 정도 했고 멤버분들이 1000명 이상 오셔서 주말에 2시간씩 함께 걸어주시는 네,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복한 장소는 이게 아직 업데이트가 좀 안 됐는데 이제 아마 올해 끝나면 10,000개 정도를 넘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많다고 생각하지만 세상에 정보가 너무 많아서 네, 아직 많지 않은 정보고요. 오늘 강의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환대와 우정의 가능성 차별 없는 공간을 만드는 방법과 태도를 내가 고민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대체 어떻게 하는 거지? 저희도 너무 고민이 많이 되는 얘기여가지고 처음에 좀 고민을 했지만 그냥 고민을 나누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서비스 공간으로서 이 서비스를 왜 만들었는지
그리고 환대와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우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클럽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주제를 들었을 때 좀 반가웠고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제일 많이 하는 어떤 행동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무언가를 찾는 행동이에요. 혹시 어떤 걸 많이 하시나요? 사진에 힌트가 잔뜩 있죠. 맛집이요. 맛집보다 조금 더 윗단의 정도. 식당보다 좀 더 위에. 핫플이 뭐의 약자일까요? 공간, 장소. 장소입니다, 여러분. 네, 저희는 항상 장소를 찾고 있죠. 어디 갈 때, 맛집에 갈 때, 여행을 가도 어디를 가도 늘 장소를 찾고 아마 많은 분들이 지도 앱을 정말 자주 켜서 무언가를 찾고 리뷰를 보거나 여기 갈까 저기 갈까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이런 장소를 찾는 기준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리뷰도 많이 보고 누가 추천해준 곳인지 아니면 회식 같은 걸 하면 또 룸이 있거나 여러 가지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없는 기준이 있는데 정답을 아실 것 같지만 혹시 어떤 기준이 없을까요? 지도 앱들의 서비스고요. 있다고 하더라도 접근성이 좋다, 나쁘다, 휠체어 사용이 가능하다,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그냥 누가 너 거기 갈 수 있어 없어 라고 말해주는 것과 같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누구에게 접근성, 어떤 휠체어가 쓸 수 있다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소개를 혹시 잘 기억하셨던 분은 제가 수동 휠체어를 탄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휠체어의 종류도 굉장히 많고 사실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 중에는 약간 걸으실 수 있는 분들도 꽤 많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계단이 있어도 사실 갈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계단이 있으면 절대 못 가는 분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과 사실 정말 당사자가 판단할 수 있는 것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서비스 공간은 좀 더 사용자 중심으로 판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으는 어떤 정보들은 1층에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입구에 계단이 있는지, 계단이 있다면 한 칸인지, 아니면 2칸에서 5칸인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상세히 모으고 있습니다. 모으는 이유는 저희 사용자가 스스로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친구들 한 3, 4명이랑 가면은 계단이 한 2, 3칸 있어도 거뜬히 이렇게 들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냥 접근성이 안 좋다고 하면은 친구랑 가도 여기는 이제 제가 가기도 전에 못 가는 공간으로 저한테는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그런 서비스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서비스를 만들려면 이제 정보가 많아야 될 거잖아요. 정보가 많아야 다들 쓰실 테니까. 그래서 이 정보를 빨리 모으려고 이제 고민을 많이 하다가 클럽 활동을 고민을 했는데 혹시 여기 이제 첫 번째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혹시 아시나요? 이 차가 어떤 차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현대차? 아니 불법 주차 확인하는 차. 무슨 일을 비슷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 차일까요? 정답입니다. 이게 로드뷰 많이 쓰시죠? 그 로드뷰를 사람이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찍는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기계 장치를 해서 차가 돌아다니면서 로드뷰 촬영을 합니다. 이 방법은 큰 돈이 있고 적은 인원과 그냥 회사가 알아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적은 자본과 많은 인원 그리고 자발적인 어떤 클럽 활동인데 저희는 두 번째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큰 뜻으로 두 번째 활동을 시작한 건 아니고 저기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죠. 적은 자본으로 할 수 있는 일이어서 우선은 이 클럽 활동으로 사람들을 좀 꼬셔가지고 해봐야겠다. 정보를 집약적으로 모아보자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오셔서 되게 뜻밖의 계단을 만나고
여기서 이렇게 계단을 보니까 계단이 되게 많네? 뭐 이런 생각들을 이제 점점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저희가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고민을 처음에는 느껴질 수 있으니까 차라리 그냥 같이 봉사활동을 하자고 할까? 그럼 봉사활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와서 도와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지만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한 것은 봉사활동이라고 하면은 물론 봉사활동이라는 단체들도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지만 뭔가 봉사 시간을 받아야 하는 개념으로 좀 받아들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었고 이전에 어떤 서비스들은 그렇게 됨으로써 약간 이렇게 악의적으로 좀 이렇게 남용되는 그러니까 봉사 활동만을 위해서 이제 오는 경우가 생기는 사례가 좀 앞에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다가 이거는 그냥 정보를 리뷰하는 것이랑 비슷하지 않나? 다 같이 돌아다니면서 산책하면서 골목골목 다니면서 이런저런 장소를 찍는 활동으로 재밌는 활동이라고 좀 꼬셔보자 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5,000보 같이 걸어요. 뭐 산책하면서 동네를 탐방해요. 그러면서 좀 재밌고 가치 있는 일도 해봐요 라는 식으로 많은 분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걸 하면서 저희가 되게 괴로운 일들도 당연히 있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계단을 이렇게 찍다 보면은 한 칸인 경우에 어디부터 한 칸인지를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뭐 10cm, 5cm, 뭐 30cm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고민을 하는데 근데 이게 너무 정밀하게 정해버리면 되게 어려워지잖아요. 뭔가 자를 늘 들고 다닐 수도 없고 일상에서 참여할 수도 없고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 엄지손가락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희가 정한 건 엄지 한 마디 정도면 이제 한 칸이다 라는 그 기준을 정했습니다. 이게 뭐 약간 낮아 보일 수는 있지만 그 어르신들이 밀고 다니시는 보행보조기구 같은 것들은 바퀴가 굉장히 작아가지고 그런 턱에도 잘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좀 보수적으로 잡고 사진이 있으니 그것으로 좀 대체하는 방향으로 좀 더 쉽고 대신에 많은 사람들이 자 없이 눈대중으로도 할 수 있는 활동으로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당연히 이 활동을 할 때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제한을 둔 적은 없어요. 뭐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뭐 이동약자를 위한 서비스니까 이동약자가 함께 와서 활동을 해주시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제 이동약자 분이 이제 클럽 활동에 한번 오셨어요. 근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보다 조금 더 그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께서 오신 거예요. 근데 저희가 당연히 그냥 오시면 잘 같이 하면 되지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지만 알게 됐죠.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다. 좀 어려울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깨닫고 그 분에게 어떻게 대하면 될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해야 될지를 굉장히 많이 논의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 어떤 식으로 처음에 그 오시기 전에 뭐 본인의 상태를 그래도 확인을 하고 저희가 먼저 얘기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좀 가이드를 만들고 대응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리를 좀 했고요. 그렇게 저희가 좀 서비스와 이 클럽 활동을 만들다가 보니까 이 두 가지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좀 있다고 느껴졌어요. 네. 첫 번째는 쉬운 방법으로 해야 많은 사람들이 올 것 같다. 저희가 이제 엄지손가락이라는 기준을 정한 것도 그렇고 클럽 활동을 좀 더 쉽고 재밌게 만든 것도 그렇고 서비스도 좀 더 쉽게 쓸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두를 환영하고 환대하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그 준비는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동약자라고 했을 때 저도 제가 이동약자지만 저와 또 다른 이동약자의 종류가 있고 그분들이 겪는 어려움이 또 되게 다르고 라는 거를 사실 머리로 생각하는 거는 또 생각을 하는데 막상 마주하면 또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알고 부딪히고 보면서 이해하고 대신에 안 다음에는 어떻게 같이 할 수 있는지를 좀 열심히 고민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방향성인데
저희는 어쨌든 계단 부셔 클럽이라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고 여기에서 정보를 모으고 그다음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쉽게 쓸 수 있게 만드는 방향 이거를 바라보면서 고민하면서 그 고민을 할 때 좀 더 정확하게 어떤 기준을 세우고 그리고 저희한테 어쨌든 왔다 가신 분들이 많이 이제 해주셨던 얘기는 클럽 활동을 하고 나서 이제 계단이 보인다. 밖에 오늘 아마 이제 이 얘기를 들으시면 집에 가실 때 세상에 참 계단이 많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엄지보다 큰가? 막 이런 생각들 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외면하기가 좀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공간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외면하기 어렵고 일상에서 계속 참여하고 또 저희 어떤 정보를 또 모아주시고 하는 수요의 씨앗을 만들고 있는 활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이야기하면서 제가 많이 들었던 생각은 그 알면 사랑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결국 아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다음에 눈으로 좀 마주치고 부딪혔을 때 알게 되는 것들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클럽 활동에 오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의 어떤 비전은 이동약자와 친구들의 이제 막힘없는 이동입니다. 막힘없다라는 게 오프라인에서 정말 막힘없이 이동하는 것도 있지만 생각할 때 내가 거기에 갈 수 있나? 여기 갈 수 있을까 없을까? 한 생각이 딱 멈추는 순간이 있잖아요. 이 막힘도 없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만드는 그런 세상 그리고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꿈은 뭐 이동약자든 이동약자의 친구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누구나 쉽게 거기 가자, 거기 갈 수 있어 라고 이제 말을 건넬 수 있는 그런 세상, 그런 공간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해보면 앞에 나오면은 해야 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저희를 열심히 알리고 또 저희가 앞으로 해나갈 일들에 대해서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연결점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저희 인스타그램 계정이고요. 이거 팔로우 해주시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저희가 봄과 가을에 날씨 좋을 때 클럽 활동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또 함께 오셔서 많은 것들을 마주치고 가시기를 바라봅니다. 네,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치도록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생의 절반을 이주민으로 산 강다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주인권 활동가라고도 하지만 특히 이제 미등록 이주인권 활동가라고 하거든요. 혹시 미등록 이주민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계실까요? 네, 조금 있으시군요. 그럼 없으신 분도 있으니까 이따가 살짝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정석껏 작성해주신 이제 설문지를 한번 훑어보았어요. 그런데 일단 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제가 활동하고 있는 성공의 용산 나눔의 집이라는 이 센터도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전한 공간, 차별 없는 공간에 대한 이런 꿀팁 아니면 제가 드리는 제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좀 센터를 소개하면 좋겠다 싶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저희 성공의 용산 나눔의 집은 20년 전 2003년 5월 18일에 이제 서울역 근처에서 그 문을 연 사회적 소수자 생활인권 센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혐오와 차별이 없는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 이 컬러풀 커뮤니티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용산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했는데 맨 처음에 활동을 할 때는 저희가 만났던 이주민 분들은 대부분 중국 동포분들이셨어요. 그런데 이 중국 동포분들이 신림 대림 쪽으로 이제 빠지시면서 이제 공간이 이제 진공 상태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빠지시면서 다른 분들이 들어오셨는데 그 자리를 이제 다른 이제 이주 노동자분들이 많이 채워주셨거든요. 그래서 용산 나눔의 집은 특이하게 이제 성공회라는 그 교단에서 이제 사회선교 기관으로 지금 저희가 있는데 그 성공회 신자이지만 그 무슬림의 모스크 사원에서 이주 노동자분들과 상담을 시작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이주민 분들을 좀 깊이 있게 만나고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면서 좀 본격적으로 이주 인권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벌써 20년 전이죠. 네. 그리고 이제 2015년, 2018년부터는 저희는 이제 미등록 이주민 체류권 그리고 성소수자 주거권 이렇게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집중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등록 이주민이라는 것은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불법 체류자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요. 저희는 불법 체류자라는 말은 이분들에게 뭔가의 잘못이 있는 것 같다. 이분들이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잘못이 있는 분들이다라는 이런 인상이 있는데 미등록 이주민이라고 이렇게 저희가 워딩을 조금 바꿔보면은 이분들은 사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미끄러져가지고 한국 정부가 이들을 등록해주지 않아서 미등록이 된 사람들이구나 라고 이제 인식의 전환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불법 체류자가 아닌 미등록 이주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그분들과 20년 동안 동행을 하면서 아이가 태어나서 학교에 가야 되는데 학교에 갈 수 없게 되고 임신을 해서 병원을 갔는데 건강보험이 안 돼서 막 3천만 원, 5천만 원 이상의 돈이 나오게 되고 이러한 좀 불합리하고 힘든 경험들 뭐 아니면 어떤 분들은 되게 진짜 밤낮 없이 일을 했는데 임금 체불이 돼가지고 돈을 안 주는데 이걸 이렇게 내가 신고를 하면은 잡혀갈까봐 말을 못해서 그냥 돈을 받지 않고 다른 곳에서 일을 하게 된다라던가 이런 여러 인권 침해가 일어나는 것들 저희가 오랫동안 봐왔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사안 하나하나에 저희가 맞추어서 활동을 했었거든요. 임금체불? 그럼 돈 받으러 가야지 해가지고 이제 공장 찾아가서 이게 정당한 노동을 했는데 노동 대가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병원에 가서도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 한 모금을 해가지고 막 모금하고 근데 이게 사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느낌인 거예요. 이분들이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은 사실 이분들은 한국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들을 미등록으로서 계속 남겨두어야만 하는 걸까? 거기에 아주 이 문제의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이분들의 이제 한국에서 구성원으로서 함께 체류하고 살 수 있는 이 체류권에 좀 더 집중해보자라는 생각에 이제 2018년부터는 이제 미등록 이주민 체류권 관련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주인권 활동가인데요. 저희 이제 센터에는 이제 성소수자 파트도 있어요. 그래서 성소수자 파트도 조금 소개해드리면은 성소수자 주거권인데 성소수자 주거권? 이게 무슨 말인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맞아요. 뭔가 이런 식의 정상가족 프레임으로 이렇게 주거 지원들이 짜여져 있는데요. 키워드들이 대표적으로 이 주거 사다리에서 소외된 사람들인 거예요. 커밍아웃을 하거나 커밍아웃을 하게 되면은 어떤 분들은 안전한 그래도 좀 울타리 안에서 생활할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내가 퀴어라는 이유만으로 내가 가장 조금 이렇게 위탁하거나 아니면 보호받거나 안전한 울타리라 생각할 수 있는 뭐 가족이라는 관계라던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조금 소외되거나 아니면은 말을 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런 분들은 저희가 여기 다들 이제 청년분들이시니까 아시겠지만 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전세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80%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100%가 아니라. 그럼 20%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청년들이. 그러면은 부모님한테 좀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별도의 대출을 하곤 하는데 이 친구들은 거기서부터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신혼부부.
나는 A라는 사람과 오랫동안 사랑해가지고 함께 살고 있는데 우리의 관계가 부부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니까 이런 주거 사다리에서 또 소외가 되고 아이를 낳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조금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에 성소수자의 주거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근데 사실 미등록 이주민 체류권도 그렇고 성소수자 주거권도 그렇고 저희는 이제 이 두 집단에 이제 집중해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건 사실 모두를 위한 작업인 거예요. 미등록 이주민 체류권 이거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순간 사람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하는 권리에 대한 것들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성소수자 주거권 같은 경우는 우리 뭐 청년들 중에서도 뭐 비혼주의, 미혼주의자, 비혼주의자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가난한 청년이 나는 이제 전세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100%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왜 항상 정부는 80%만 주는가 막 이런 것들에 대한 도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두 집단의 활동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모두의 사회적 소수자 그리고 우리 모두의 생활 인권에 관련해서 활동하고 있다라고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혐오와 차별이 없는 안전하고 평등한 공간을 위한 제안을 6개 정도 준비를 해봤어요. 빠르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첫 번째는 이 공간에서 누가 가장 낮고 작고 외롭고 연약한 이인지 생각해보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꼭 비단 센터나 아니면 어떤 그 기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뭐 회사에서 미팅을 할 때라든지 아니면 뭐 병원에서 내가 뭐 의사다 하면은 이 병원 안에 오는 사람들, 이용자들 아니면 함께하는 동료들 그 중에서 누가 낮고 작고 외롭고 연약한 이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떠올랐다 하면은 그 사람들과 어떻게 우리가 함께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부터 저는 안전하고 평등한 공간을 만드는 토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꿈꾸는 차별 없는 공간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런 공간,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를 연대하고 후원하는 방법이에요. 네. 차별 없는 공간이 내가 생각하는 차별 없는 공간이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비건 그러니까 그 동물권을 이제 소중하게 생각하고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그런 공간이 차별 없는 공간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이동권의 자유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차별 없는 공간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목소리 내는 이 두 분과 같은 이런 여러 단체들이 있잖아요. 이런 단체들을 연대하고 후원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많은 힘이 되거든요. 용산 나눔의 집에서는 이제 어떤 일들을 또 하냐면 이렇게 오늘처럼 여러분들 만나서 토크도 진행을 하고요. 또 이제 국회 앞에 가가지고 농성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강의를 하기도 하고 좌담회를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용산 지역을 막 돌아다니면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여기 이제 동료 시민 주민분이 와가지고 저희를 응원도 해주셔가지고 사진을 넣어보았고요. 또 이제 오른쪽 하단에는 이제 기자회견. 그래서 이제 제가 기자회견문을 하고 말을 하면은 여러분들 읽으시는 뉴스가 나오는 것이죠. 네, 그렇고요. 또 관객과의 대화, 감독과의 대화에서 이제 상영회라던가 이런 것들도 많이 하면서 여러분들께 좀 생소한 미등록 이주민, 성소수자에 대한 이런 개념들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일들도 하고 또 이제 퀴어 문화축제에 가가지고 행진을 하기도 하고요. 또 저희가 이제 만나는 이제 친구들이 다양한데 미등록 이주민 하죠. 근데 이 단체에 몇 명이 있냐? 저랑 저기 선생님 손 들어주실래요? 네, 저희 예지 활동가님이랑 대표님 3명이서 이 모든 일들을 한답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이주 관련된 것만 했잖아요. 근데 저희 성소수자 관련 활동도 하거든요. 이런 많은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체에서 여러분들이 연대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겠죠? 네. 세 번째는 내가 당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 사회적 소수자가 안전함을 느낄 수 있도록 굿즈로 안전한 공간 만들기예요.
이건 이제 저희 당사자분들 중에 한 분이 이제 이야기해 주셨는데 성소수자 난민분인데 HIV 감염인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병원에 갈 때마다 계속 저희는 감염인은 안 받아요. 막 이런 식의 뭐라고 하지? 거절의 경험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가는 거에 되게 어려움을 느끼셨어요. 그런데 어느 병원에 감염내과에 갔는데 거기에 HIV 인권 연대를 합니다라는 이런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 거예요. 그 스티커를 보자마자 여기는 내게 안전한 공간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굿즈로 안전한 공간을 만들기는 이 모두가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실천 방식이라 생각을 해요. 저희가 들고 다니는 뭐 가방에다가 키링이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스티커 뭐 달 수도 있고 노트북 아니면 우리가 하는 뭐 사무공간, 왜냐면 저희가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성소수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연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 정말 더럽죠. 책도 많고. 근데 이제 여기에 우리는 성소수자 환영하고 우리 모든 인종 환영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마구마구 느껴질 수 있도록 안전한 공간으로 데코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내가 사용하는 언어에 차별적이거나 혐오적인 요소가 없는지를 고민해보고 대체할 언어가 있다면 가능하다면 조금씩 바꿔보는 거. 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불법 체류자 이런 단어들이 미등록 이주민이라는 단어로 대체할 수 있네? 이런 것들을 알아가면서 조금씩 언어를 바꾸다 보면은 그 대상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현상에 대한 인식도 바뀌게 되고 조금씩 안전한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나의 세상이 깨어져 확장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람 만나보기. 이것도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아까 전에도 이야기해 주셨고 저도 이제 이주인권 활동가인데 연대하고 있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왜냐면은 많은 사람들 자꾸 만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뭐 행사 같은 거를 할 때 저는 그냥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됐지. 모든 사람이 다 올 수 있겠다. 이렇게 휠체어 접근은 다 가능하고 할 수 있겠다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게 수동 휠체어와 전동 휠체어는 이게 폭이 달라가지고 엘리베이터 폭에 따라서 남성분이신데 그 전동 휠체어는 이 엘리베이터 못 타시는 거예요. 못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깨어지고 나의 세상이 깨어지면서 조금 더 내가 사회적 소수자,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를 알게 되고 그들을 위해 고민하고 연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 마지막인데요. 이거는 너무나도 지칠 때 기대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비슷한 생각을 가진 이들과 안전한 커뮤니티 만들기.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아니면 내가 꿈꾸고 있는 이런 안전하고 차별 없는 이런 공간을 만들 때 공격을 많이 받기도 하고요. 아니면 외롭기도 하고요. 지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지속 가능하고 이 안전한 공간을 꾸준히 만들려면은 비슷한 사람들과의 어떤 연대, 커뮤니티,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열심히 처음에 이렇게 불꽃처럼 타오르다가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이 안전한 울타리가 참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여러분께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그 테이블에 이 안전하고 평등한 관계 공간이라는 그 스티커가 있어요. 이 스티커가 붙였다가 뗄 때 깔끔하게 떨어지는 친구여서 노트북에다가 붙이셔도 되고 핸드폰에다 붙이셔도 되고 저는 사실 대문에다가 붙여놨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나만의 좀 안전한, 여기가 여러분들에게 안전한 공간이다라는 거를 좀 나타낼 수 있는 저희 용산 나눔의 집 굿즈예요. 네, 그거를 여러분들께 선물 드리고요. 또 용산 나눔의 집이 궁금하시다. 이 앞에 두 대표님이 하신 것처럼 그러면 여기 리플렛을 제가 더 가지고 여러분이 열어보셔서 자세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질의응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쉬는 시간 없이 시간이 뭐 길지 않아서 바로 진행될 텐데요. 화장실 갔다 오실 분은 편하게 왔다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네, 저 맨 위에 있는 1행의 두 번째 가운데 있는 질문부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서점, 도서관, 마을의 심장과 서점이나 도서관은 마을의 심장과 같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턱이 낮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시민들이 만드는 서점이나 도서관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 맞는 도서관 어떻게 상상하고 실행할 수 있을까요?
요거는 문기현님이 아마 답변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사실 티켓섬을 이제 공동 기획했고 지금 운영자는 아니고요. 가끔 영자거든요. 가끔씩 운영자의 역할을 하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좀 답변 드리는 내용이 좀 제한적일 수 있는데 뒤쪽에 저희 운영자분들 와 계시니까 이따가 좀 네트워킹 때 더 좀 보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사실 어떤 방법이 있다기보다는 저희도 재단에서 다양한 지역에서 좀 도서관과 협업하거나 도서관을 만들고 있는데 지역마다 굉장히 다르고요. 그래서 그 지역의 이제 니즈를 먼저 좀 들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희는 좀 더 어린이 청소년에 좀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어린이 청소년들을 주로 만나지만 사실 기본적으로 도서관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경험과 기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서로의 어떤 충분한 대화가 꼭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도서관 리모델링 할 때도 예를 들어 원래 그 도서관을 이렇게 쓰던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바꾸는 거에 약간 방어적이신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저희가 결국에는 이거는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될 수 있고 또 이건 이렇게 좀 해결할 수 있다라는 대화를 해야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이 질문 들었을 때는 만나봐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눠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 한번 맨 밑에 가운데 있는 거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강다영님 준비를 미리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 네. 네, 무엇일까요? 강다영님께 여쭙고 싶은 점이 써 있네요. 어,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 당사자도 다 달라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게 저는 정책적인 단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주민이라는 카테고리, 그리고 이주 배경 어린이 청소년 이런 카테고리가 있어야지 한국 행정에서 이제 이 사람들을 위한 어떠한 정책이라던가 지원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겨나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친구들 사이에서는 다 친구죠. 뭐 A, B, C, D 다 친구죠. 그래서 뭐 그렇게 저희가 구별해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주민, 뭐 다문화 이런 단어들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단어들이 어떻게 사용되는가가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문화라는 게 되게 긍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데 그래서 원래 긍정적으로 사용하려고 이 단어가 나왔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다문화는 좀 이런 식이고 저런 식이고 이런 이렇게 스테레오타입들이 생기게 되면서 이게 이렇게 변질되는 부분이라 이거에 대한 고민은 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안에서 내린 거는 불법 체류자라는 단어는 미등록 기준으로 바꾸자까지가 저는 조금 정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만나고 있는 이주민 분들한테도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내가 이주 노동자가 맞지 뭐. 그럼 아니 뭐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기도 하고 또 아니야 나는 왜 이주 노동자야? 나는 그냥 이주민이지. 다들 노동자인데 왜 나한테만 노동자를 붙여? 이런 분들도 계시고 해서 이게 저도 참 이 부분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요 질문 가능하다면 세 분 모두에게 여쭤보고 싶은 질문입니다. 라고 했는데 요건 시간 관계상 박주빈님에게 한번 답변을 요청드려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건강한 변화는 혼자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함께 변화를 만들고 있다고 느끼신 적이 있다면 언제였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함께하는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아마 더 잘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서비스를 만들고 있고 또 클럽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앱 서비스를 만들면서는 그 개발자분들과 디자이너분들이 또 함께 해주시고 계시고
클럽 활동을 할 때는 저희가 여러 지역에서 클럽 활동을 이번에 했었는데 12개 지역에서 클럽 활동을 했는데 이 클럽 활동을 할 때 한 20명 정도의 분들이 오세요. 멤버분들이. 그러면 이제 그분들을 또 이제 관리하고 안내해 드려야 되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이제 크루라고 부르는 운영을 같이 해주시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랑 처음에는 저희가 약간 이분들을 뭔가 모시고 저희 좀 도와주세요. 약간 이러면 이제 우리가 많이 도와줄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막상 또 하다 보니 이분들이 이제는 본인의 일처럼 이거 이제 이렇게 해야지. 뭐 이거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되게 자발적으로 또 오신 분들에게 막 안내해 주시고 소개해 주시고 이게 좋아요. 그리고 저희가 뭔가를 달성했을 때 누구보다 먼저 되게 기뻐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단순히 혼자 뭔가 하고 있던 일이 아니고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는 일이고 이것들이 점점 확산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럴 때 되게 좀 힘을 받는 것 같아요. 네, 결국엔 이제 아까 말씀하신 연대와 지지와 저희 어떤 굿즈를 또 달고 다니시는 분들 보면서 그쵸. 기쁨과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한 17분, 8분 정도 까지 객석에서 질문을 더 받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 있으신 분들 손 들어주시면 제가 마이크를 건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점 있으면 용감하시네요. 바로 질문.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빛이라고 하고요. 원래 이런 데서 마이크 잘 안 드는데 너무 받은 영감이 컸나 봐요. 그래서 용기 있게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저는 계단 푸셔 클럽 박수빈 님에게 특별히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저도 이제 여성환경연대라는 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거기서 올해 그 에코페미니즘 공유공간 플랫폼 달이라는 곳을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공간, 그러니까 저희 처음에 시작할 때도 저희도 그러니까 모두를 환대한다는 내용을 이제 담아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성중립 화장실이 있고 그 안에 뭐 일회용 월경대도 다회용 월경대도 막 가져다 놓고 모두를 위합니다 막 이렇게 하고 하지만 저희는 이제 건물이 5층인데 계단이 있고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저희는 휠체어 계단 건물이고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휠체어 접근이 어렵습니다라는 것에서 끝냈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 해주신 이야기가 되게 저한테 좀 크게 다가왔어요. 내가 고민을 더 깊이 하지 않았구나. 그리고 아까 뭔가 내가 동행인이나 나의 몸의 상태에 따라서 계단이 있어도 사용할 수 있을 수 있다는 게 저는 사실 생각해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저희가 있는 건물 이름이 모두의 놀이터거든요. 근데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서 그래도 다행히도 저희는 막 이렇게 2주에 한 번씩 반상회도 하면서 이런 의견들을 좀 개진할 수 있어서 뭔가 계단 앱을 사용하는 면에서도 그렇고 이런 접근성에 대해서 안내할 때 더 자세히 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좀 하게 되어서 좀 이 시간이 되게 뜻깊다 특별히 이런 생각하게 되었고요. 질문은 그래서 되게 클럽 활동 하시잖아요. 그게 되게 저도 막 해보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럴 것 같은데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한번 좀 들기도 하는데 저기 질문에도 있듯이 어떻게 좀 세부 활동하시는지 궁금한 게 어떤 지역을 기반으로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두 분의 공동대표가 아닌 분이 어떤 이렇게 이끌면서 할 수도 있고 왜냐면 이게 좀 지역이 많이 퍼져서 이루어지면 되게 많은 수를 확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운영하는지와 또 그거를 다른 단체나 지역과 이렇게 협업해서 더 확장할 어떤 그런 생각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깊이 공감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아까 말씀 잠깐 나눴던 어떤 함께 한다는 어떤 응원 같은 게 이제 이런 답변을 들을 때 훨씬 더 이제 커지는 것 같아가지고 말씀 주셔가지고 너무 기뻤고 뭐 공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이제 조물주의 건물주님들의 환경을 사실 고치면서까지 할 수는 없는 거라고 알고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안내 같은 거는 그냥 따뜻한 메시지로 안내해 주시고 해주시면은 일단은 다 이제 이해가 되는 영역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만으로도 이게 마음이 전달되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 활동은 우선 저희가 이제 클럽 활동을 크게 정규 시즌이라고 해서 봄, 가을에 열고 있고요. 원데이 클럽이라고 해서 파트너들하고 함께 원데이처럼 이렇게 콜라보로 여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작년에는 모아 스토리라고 하는 무장의 여행을 또 안내해주는 곳하고 북촌에서 잠깐 열기도 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콜라보해서는 이제 일회성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기업들이 사내 공원 활동처럼 할 수 있게 이제 ESG 프로그램 같은 거를 또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선은 참여를 하실 수가 있고, 네, 저희가 아까 제가 소개드리면서 이제 9월에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많은 것들을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말씀해주신 어떤 단체들이랑 연대해서 클럽 자체를 운영하는 것도 사실 저희가 생각해보지는 못했었는데 그런 방법도 나중에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는 10개 지역에서 클럽 활동을 열었었는데요. 이제 그 방법이 하나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내년에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오히려 지역을 좀 좁히되 그 지역에 굉장히 많은 정보를 집약적으로 모아서 실제로 좀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의 서비스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두 축으로 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사실 동시에 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이건 자원과 인력과 뭐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들이는 일이고 저희가 안 해본 일이어서 내년에는 아마 오히려 이동약자분들이 지금은 저희 앱에 가보시면은 지도가 없고 정보가 그렇게까지 많지 않아서 만개가 한 곳에 있으면 정말 많은 정보지만 서울이 정말 크잖아요. 서울만 만개하면은 사실 이용하기에 좀 어려운 수준의 숫자여서 우선은 그렇게 좀 지역을 좁혀서 활동하는 걸 고민하고 있고 아무래도 서울에서 좀 유명한 지역이나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지역에서 먼저 좀 시작을 해보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동약사든 비이동약사든 가고 싶은 곳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일 좀 핫한 동네들 위주로 먼저 시작할 예정이고 다른 어떤 단체들과의 연대나 원데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좀 발전해 나갈 생각이 있어가지고 관심 있으시거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한테 많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대학교 다니고 있는 사서 준비하는 학생인데요. 다름 아니라 주제 관련 질문보다는 방법 관련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서요. 아까 적은 자본 많은 인원 자발적 이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관련해가지고 공모전이나 아니면 다른 활동들을 준비하다 보면 사람들의 자발적인 참여나 아니면 기관들의 자발적인 참여 그리고 특히 많은 참여 같은 경우에는 기반하는 시스템이나 아니면 가지고 있는 게 없으면 유도하기나 끌고 오기가 힘들어서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가 조금 궁금해서 질문드리게 됐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짧게 말씀드리고 또 많은 참여를 또 하는 활동들 하셔서 다른 분들도 같이 얘기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저희는 성남에서만 시작을 했어요. 이유는 이대호 공동대표님과 제가 둘 다 성남 사람이어가지고 우리 집 근처라는 어떤 특정 관심사가 있어서 그렇고 제 생각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고 마음을 얻는 거는 돈을 쓰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일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할 때 좀 작게 시작하는 게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부터 서울에서 10개 클럽을 열겠다고 생각을 하고 시작했으면 아마 그 해에 그만뒀을 것 같거든요. 한 군데도 못 열었거나 아니면 뭐 하나가 너무 지쳐가지고 중간에 막 그만두고 싶고 그때 심지어 사이드 프로젝트였으니까 근데 그냥 성남에서 우리 한 3주만 일단 해보자 뭐 4주만은 해보고 그 다음에 다시 고민해보자 이런 식으로 아주 막 엄청나게 연결성이 강하지 않더라도 지속성이 뭐 따뜻할 때 한번 하고 그다음에 이 마음을 갖고 계속 고민을 좀 하다가 뭐 한 4개에서 해보고 그 다음에 뭐 7개에서 하고 10개에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에 이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점점 생기는 거예요. 2번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 이제 그분들 꼬셔서 재밌나요? 다음에도 같이 하실래요? 약간 이러면서 이제 좀 확대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조금 그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어떤 타겟하는 어떤 그 집단이 좀 더 관심을 가질 만한 소재를 가지고 좀 꼬시는 그런 것들도 전략적으로 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막 봉사활동이에요 라고 하지 않았던 이유도 그냥 좀 더 산책하고 편안하게 올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골랐던 소재들이었거든요. 산책 이런 키워드가 그런 것도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다른 참여도 너무 궁금합니다. 사실 용산 나눔의 집에서는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하고 있거든요. 텀블벅 프로젝트도 저희 한 4회차 진행을 했고요. 뭐 깜짝 산타 캠페인이라고 해서 크리스마스 때 이제 또 산타 분들을 모셔가지고 이제 루돌프라는 이제 봉사자들을 모집을 해서 모든 걸 다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평소의 소통인 것 같아요. 그 SNS를 용산 나눔의 집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인스타그램을 저희는 좀 주로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계속 스토리로 우리들이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릴스나 이런 것도 좀 찍어가지고 좀 새로운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다가가려 노력을 하고요. 이런 자리들이 있을 때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좀 저희가 주로 다루고 있는 이런 사안에 좀 관심도를 좀 높이려고 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렇게만 하면은 일단 첫 번째 문턱만 넘는 거고 그 이후에 자발적인 참여까지 이어지려면은 이분들도 뭔가 거기서 얻어가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정말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여기에 너무나도 큰 열정이 있어서 하시는 감사한 분들이 계시겠죠. 또 어떤 분들은 이 활동을 하면 저희가 이런 리워드를 드릴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용산 나눔의 집은 이제 지역사회 활동도 하고 있는데 이제 12구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함께 했거든요. 그래서 텀블벅 프로젝트도 저희가 이제 주도해가지고 이제 많이 진행을 했는데 그때도 12구 이태원 참사를 기억해주세요 이렇게 함께 해주세요 하면은 좋다 이렇게 하고 그치 기억해야지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려면은 이분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어떤 리워드들 뭐 예를 들어서 계속 붙이고 다닐 수 있는 스티커라든지 키링이라든지 팔찌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리워드들을 당사자분들이나 이제 다양한 분들이 이렇게 뭐 제작을 한다든지 이런 거에 연결이 돼가지고 내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그런 유대감을 만들어 줄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깜짝 산타 캠페인처럼 저희는 이제 깜짝 산타 캠페인을 그냥 이렇게 돈을 받고 지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루돌프들이 깜짝 산타들한테 이제 크리스마스 카드 손카드를 또 해가지고 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꼬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무엇일까를 계속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대학생이다? 대학생이면 봉사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죠. 아니면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누구를 타겟을 해서 어떻게 참여를 유도할 것인가를 좀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 현실적으로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굿즈 많이 드렸어요. 그쵸. 네, 굿즈 예쁘게 만들어야 돼요. 네, 또. 귀여운 거. 네. 굿즈를 그냥 이름만 딱딱 해가지고 하면 사람들이 뭐야?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젊은 분들 아니면 이제 디자인 감각 이런 있으신 분들이랑 같이 하면 정말 복되고 복되죠. 네. 네, 시간이 조금 한정되어 있어가지고 마지막 한 분 아까 제가 놓치신 분 한 분 질문 듣고 나머지 좀 모자란 얘기는 2부 때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또
게시판도 하나 열어가지고 발표자님한테 답변 부탁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동의는 얻지는 않았으나 좋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자선사업 기획업을 하고 있는 박강빈이라고 합니다. 저는 강다영님께 이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는 그 미등록 이주민 친구들이 대학에 진학할 경우에 좀 장학을 주는 것을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모집 단계와 면접을 거치고 있는데 실제로 원래는 다문화 가정 친구들을 지원하려고 했는데 이미 여가부와 보건복지부의 그 기초생계급여나 여러 지원을 받고 있어가지고 사각지대는 진짜 미등록 이주민이구나 라는 점을 되게 공감하고 있고요. 근데 실제로 구로구나 안산에 있는 친구들을 만났을 때 그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을 못 받아서 1년을 학교 다니고 1년을 돈을 벌고 그런 식으로 재학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접했던 당사자들은 이런 장학에 대한 수혜 대상자가 되지 못한다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강보험에 이제 가입되지 못해가지고 의료 쪽에도 지원이 필요하다 등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지원이 확장됐을 경우에 저희가 접근해 보면 좋을 법한 그런 항목들이 몇 가지가 있을지 추천을 좀 받고 싶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거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그럼 저 궁금한 점이 그 미등록 이주 아동 장학금이 이제 등록금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생활비 지원까지 되는 건가요? 그 범위가 어떤 식으로? 우선은 저희는 항목을 일단 안 정해봤고요. 10명 이내 친구들을 도와줘 보면서 항목을 꾸려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등록금은 다 지원을 해줄 거고 근데 생계자금 같은 경우에는 그 적정치를 설정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직 면접 단계이긴 한데 그 친구들의 그 중위소득을 조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사례가 사실 이렇게 접하기 쉬운 사례가 아니니까 조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미등록 이주민 분들 특히 사실 모든 이주 아동들은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니려면은 D2라는 대학생 비자를 받아야지만 학교에 입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공부를 잘해서 뭐 고려대학교에 그러니까 합격을 했어. 그래도 내가 D2 비자를 받아야지만 거기서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학교의 정책이 아니라 이제 법무부의 정책인데 이주민들이 이제 D2 비자를 받으려면은 이 사람이 한국에서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대학교에서 공부만 하려고 온 거구나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그 경제적 증빙 자료가 필요해요. 저도 2천만 원이 없었거든요. 뭐 있으실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미등록 이주 아동 가정에서 과연 그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 그래서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 자체가 불가능해가지고 그 2천만 원 통장 잔고를 만드는 게 불가능해서 학교에 합격을 했는데 못 간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미등록 이주민 분들, 미등록 이주 아동의 경우는 그 비자가 없다 보니까 새로운 비자, D2라는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출국 후에 재입국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난민 신청자였다, 과거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전쟁이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서 내가 한국으로 올 수밖에 없어 돌아갈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이런 친구가 난민 신청을 했는데 떨어졌어. 근데 갈 수가 없으니까 한국에서 남아있다가 미등록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이런 친구는 출국 후 재입국이 힘들죠. 그러면은 자기 나라 말고 다른 나라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불안정한 국가의 상황의 그 여권 소지자의 경우는 그 여권으로는 갈 수 있는 나라가 많이 없어요. 무비자로 입국하거나 아니면 인터넷 비자 신청해가지고 갈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없고 있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무슬림 국가다 하면은 대부분 무슬림 국가들과의 협약들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도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종교 난민이다 하면은 거기에서도 위협을 당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한국에서 또 멀리 있기도 하고 그래서 항공편 마련이 어려워서 대학을 못 간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 많은 장벽들을 다 뚫고 대학에 입학을 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대학 등록금은 이제 토픽 6, 6급을 따가지고 이게 면제를 받고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학비가 너무 비싼 거예요. 이게 또 외국인이라고 치니까 외국인 전형으로 돼가지고 학비가 한국인들보다 좀 더 비싸거든요. 근데 한국인들은 일을 하면서 뭐 잠깐 휴학을 했다가 일을 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데 D2 비자 소지자는 학업을 중단하면은 이제 학생이 아니네 하고 D2 비자를 뺏어가요. 그럼 이 친구는 한국에서 더 이상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든 무리를 해서 대학교 입학한 친구들은 졸업까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그 장학금을 이제 지원하시냐를 여쭤봤던 게 등록금만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학비를 조금 이렇게 정기적으로 계속 지원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이런 그 생활비를 지원하시는 건지. 왜냐면 이런 것들 다 너무 필요하거든요. 근데 다 필요한데 지원해주는 곳이 없어요. 이 친구들은 이제 한국인이 아니다 보니까 다양한 이제 한국인들에게 주는 이런 제도에서도 많이 벗어나 있고 또 학비를 마련하다 보니까 알바를 엄청 하거든요. 알바를 엄청 하면은 이게 결과적으로 물론 그렇지 않은 정말 똑똑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학업과 알바를 병행하면서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학업 우수자들한테 주는 그 장학금 제도를 받기도 어렵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네, 감사합니다. 1부는 요 정도로 줄이도록 하고 일단 세 분 모두에게 한번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래 자리로 이제 돌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2부는 선수 교체해가지고 다른 분이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테이블 토크 첫 번째 구독자 모임 환대와 우정의 가능성 2부 진행을 맡은 이승현 에디터입니다. 우선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진행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저는 이렇게 생긴 사람입니다. 네, 1부 토크 시간에서 세 분께서 되게 멋진 이야기 나눠주셨는데요. 시간이 많이 짧았죠? 그래서 Q&A에서도 미처 못다한 말들은 이번 네트워킹 시간을 활용해서 이용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네트워킹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좀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하나 들려드리고 시작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혹시 이 앨범 커버를 본 적이 있으시군요. 네. 네, 부끄럽지만 이렇게 우리는 어디에 있어도 다정한 친구가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노래인데요. 저희 이렇게 오늘 정말 춥고 막 눈도 내린 날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실 거라고 저희가 믿고 이렇게 준비를 했고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오면 그래도 좋은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저희를 믿고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저희가 우정을 나누고 다정한 친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한 발짝 열어본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저도 앉아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모임 신청을 받으면서 여러분께 참여 동기랑 나누고 싶은 말씀 이런 거를 여쭤봤는데요. 이걸 정성껏 나눠주신 내용을 보면서 진짜 공감도 많이 하고 되게 감동도 받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번 모임 환대와 우정의 가능성을 기획한 이유도 저도 잘 몰라서입니다. 모르니까 고민해보고 이야기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세상을 살았으면 좋겠고 누구나 자기의 모습으로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꿈꾸는데요. 그렇지만 가끔은 환대라든지 차별금지라든지 그런 말이 너무 공허하고 모호하게 들리기도 해요. 되게 분명 좋은 말인데 그래서 근데 어떻게 하는 건데? 그냥 개념만 둥실둥실 떠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과연 타인을 얼마나 수용할 수 있을까? 조건 없는 환대라는 것은 과연 가능할까? 이런 질문들을 계속 머릿속에 되뇌이게 되더라고요. 되게 쉽지 않은 질문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얘기를 해봐야 아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을 같이 이야기하자고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1부에서 좀 구체적으로 차별 없는 공간을 만들고 있는 라이브러리 TT섬, 계단부셔 클럽, 영구상 나눔의 집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았고요. 2부에서는 이제 저희가 함께 고민하고 목소리를 낼 차례입니다. 어떻게 차별 없는 공간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지 이야기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금 더 소규모로 진하게 얘기해보기 위해서 지금 앉아 계신 자리에서 이제 토론을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이건 20분 정도 진행을 하고 남은 5분은 한 분씩 조에서 얘기한 내용을 정리해서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스태프분들 한번 손 들어주시겠어요? 스태프분들께서 갖고 계신 질문 카드를 조별로 이렇게 나누어 드릴 예정입니다. 여기는 조에 사람이 좀 적어서 다른 조에 혹시 자리가 남으면은 같이 껴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질문 카드에는 이거 바꿔주시겠어요? 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질문은 자유롭게 고르시면 되고 같이 앉아 계신 분들이랑 자기소개하고 편하게 이야기 나누시고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리에 노트랑 뭐 필기구를 나눠드렸으니까 혹시 얘기하면서 필요하시면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20분 동안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합시다.